갱스탁입니다. 자, 2017년도가 됐는데요. 2017년도 1월 첫 번째 주 주간 시황 분석 및 추천 종목 리뷰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이슈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환율이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전후로 해서 계속 오르다가 1200원대 정도에서는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심리적 저항인 1200원 선이 있고, 여기서 또 트럼프가 계속 고환율, 그러니까 달러 강세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환율이 어느 정도는 이제 12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뭐 2017년도에도 한 3차례 정도 인상하겠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조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내 주식시장이나 국내 뭐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본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죠. 아무래도 뭐 금리를 계속 미국이 올리는 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가 지금 아주 강합니다. 뭐 계속 신고가도 뭐 돌파하고 있고, 그런데 일단 다우 지수가 2만을 지금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19,999까지 갔다가 결국 2만 돌파를 못했는데요. 지난 금요일날 다우지수 2만 돌파는 뭐 이제 기정사실화로 보이는데, 미국 증시가 강함에 따라 국내 증시도 지금 따라서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2만을 한번 터치를 하면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앞으로 계속 뭐 미국 따라서 오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대외 이슈죠.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 간에 좀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먼저 가장 뭐 큰 것은 중국입니다. 결국에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이후에 중국이 계속해서 사드 보복을 조금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한류 열풍에 의했던 뭐 배우나 가수들을 일단 출연을 제한시키고, 그 다음에 드라마 예능 같은 것도 방영을 안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뭐 한국행 그 관광객들 감소시키는 것에 해서 한국행 전세기는 안 된다. 그리고 중국에서 오는 부산 쪽으로 오는 크루즈 여행들도 이제 다 뭐 취소되고, 아무튼 지금 뭐 사드 배치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떠나서 그로 인해서 지금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아주 악재죠. 아주 악재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당분간은 중국과 관련된 주식들, 요새 뭐 중국과 관련 안 된 주식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화장품이나 뭐 면세점, 카지노, 그 다음에 문화 컨텐츠, 이쪽은 조금 투자를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본하고도 뭐 결국에 지금 또 틀어지고 있죠. 그 군사 뭐였죠? 군사 정보 뭐 교류하는 협정은 뭐 일본에 유리하다고 하던데, 그거 맺고 나서 이후로는 결국에 부산에 또 소녀상 설치하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뭐 그거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한일통화 스와프 협정이 중단되었습니다. 한일통화 스와프라는 게 결국에 이제 뭐 외국인 자본들 빠져나가고 이제 금융위기가 외환위기 올 것 같으면 이제 정해진 협정에 따라서 서로 뭐 좀 돈을 빌려주고 교환이죠, 교환. 스와프이기 때문에 교환하는 그런 협정인데, 그걸 중단했습니다. 뭐 요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한테 조금 유리했던 측면이 있어요.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쓸데가 많고, 일본 입장에서는 원화를 가져다가 그렇게 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은데, 아무튼 요 한일통화 스와프 협정이 또 일본하고 중단이 됐고, 미국이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게 한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나라는 트럼프 당선 이후로 뭐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정치 뭐 상황이 워낙 개판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정책들의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이것도 조금 리스크를 불거질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경제 대국들 사이에 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래저래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또 이끌어갈 수 있는 행정부 수반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거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또 특검이 계속해서 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국내 주식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칠 만한 거는 결국 이제 삼성하고 국민연금 쪽인데요. 삼성이 아무래도 이번에 뭐 그 최순실 정유라 지원한데 좀 혐의는 거의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뇌물죄로 보냐 어떻게 보냐는 이제 판단들이 남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삼성이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리스크로 조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국민연금이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그 찬성한 것 때문에 뭐 압수수색 당하고 하면서 국민연금이 지금 스톱이 됐어요. 뭐 업무를 제대로 보고 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압수수색 당하고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을 좀 떠받쳐 줘야 되는데, 뭐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래저래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들어서 지금 좋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이번 주에 상승을 했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외국인이 그럼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계속 매수세를 유지해 주면서 지금 뭐 연말부터 해서 계속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16년도 4분기 이제 잠정 실적 발표들을 대기업이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했죠.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9조 2천억대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1조 원 이상의 뭐 초과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200만 원 이상 이제 목표 주가 넘어가는, 이번에 진짜 200만 원 갈 거라는 그런 뭐 뉴스들 많이 나오고, 레포트들도 뭐 2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쪽에 하고 가전 쪽 실적 좋기 때문에, 그간 스마트폰이 좀 실적 이끌었다면 이제 반도체로 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있죠. 하이닉스 있고, 또 가전 쪽 가면 LG전자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지금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또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두 번째 목요일이죠.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조금 안 쉬고 많이 올라온 뭐 경향이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조금 최근에 상승 흐름 나오면서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 조금 이제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뭐 요새 지수 많이 오른 만큼 또 계좌도 좀 빵빵해지셨을 것 같은데, 차익 실현 해두는 것도 조금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세븐스타워크스 조금 오래됐죠. 12월 19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이 이제 제가 목표가 4,050원 제시했었는데 21선까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차트 보면서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리드는 추천드린 지 이틀 만에 바로 목표가 터치하면서 달성했죠. 그래서 수익 한 6%, 7% 정도 수익이 났다. 자, 이렇게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보시면,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인데, 지금 이 지점이 지금 2015년 8월 정도고요. 이게 2016년 8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근이라고 봤을 때, 지금 한 2060에서 70 정도 되는 데가 뭐 저항이 계속 작용을 했습니다. 그간 뭐 앞으로 보면은 넘어갔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2060대 70대 정도에서는 조금 저항을 맞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 뭐 삼성전자가 사실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착시 효과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과거 한 2년 전보다 많이 올랐고, 그런 걸로 따지면 다른 주식들은 오히려 빠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고점 부근에 다 왔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한 뭐 돌파할 수 있겠지만 20포인트 정도 더 오르면 또 이제 저항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쯤에서는 조금 오른 종목들은 차익 실현해 두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사실은 아직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았죠. 작년 중반만 해도 뭐 700, 710선까지 드나들던 주가가 570까지 빠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V자 반등이 뭐 들어오고 있어요. 많이 빠졌던 만큼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주봉상 21선에 지금 딱 만나고 있고, 요거를 조금 일봉으로 보면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봉으로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 최근에 빠르게 올라온 만큼 좀 일부 시간 조정이나 뭐 지수로 조정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지금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락할 때도 뭐 급하게 하락할 때도 보면 떨어졌다 좀 올랐다가 11선 정도 한번 해주고, 또 한번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가 또 21선 정도 한번 만나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한 번씩은 반등을 주게 돼 있죠. 뭐 최근에 상승세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횡보하는 움직임을 한번 보였었어요. 지수로 보면 뭐 하락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저 이동평균선들 끌어올리면서 이제 11선 정도 한번 만나주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640대까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오를 수는 있어 보이나, 한 650 정도면에서는 조금 이제 또 하락을 줬다가 갈 수 있다. 630대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올려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저의 생각입니다. 뭐 오르긴 올라도 뭐 안 쉬고 계속 오르는 지수 자체가 뭐 작전주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정을 주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고, 코스닥은 추가 상승은 가능하나 빨리 올라온 만큼 조금 일부 조정을 주면서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650선에서는 조금 한번 눌렀다가 갈 수 있다. 크게 뭐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한 11선이나 21선 부근까지 한번 뺐다가 결국에는 다시 700까지는 연중에 돌파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조금 설명을 드렸고, 자, 리드 먼저 볼게요. 리드 뭐 이거 리드 짧게 보면 그냥 지금 한번 급락 이후에 횡보를 했죠. 횡보하고 여기서 조금 반등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이다 해서 1월 2일날 추천드려서 1월 3일날 바로 매수가 됐고, 1월 4일날 장중에 한 7% 넘게 오르면서 이때 이제 목표가 터치 해가지고 네, 전량 매도 이제 쌓이가 되었고요. 사실은 이제 세븐스타벅스가 조금 아쉬웠는데요. 세븐스타벅스가 제가 아까 12월 19일날 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려서 제가 이 종목 설명 드릴 때, 자, 이런 흐름을 기대한다고 했어요. 떨어졌다가 좀 한번 반등해서 21선 정도, 또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면서 21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떨어져서 요렇게 올라오면서 한 21선 정도는 만나줄 수 있다, 요런 생각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떨어지고 나서 조금 횡보를 오래 했습니다. 횡보 오래 하면서 이평선이 지금 뭐 끌어내렸죠. 21 이평선 정도까지 반등을 기대하고 추천드렸었는데 22평선이 내려오면서 요날 한 10% 올랐습니다. 요날. 이날도 사실 이게 지금 작아 보이지만 이게 양봉 10%짜리 양봉이거든요. 그래서 요날 요거 상승이 나와서 제가 22평선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한 3,900원 정도에서는 조금 차익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 실제로 저도 매매할 때 거의 전량을 다 팔았습니다. 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아주 일부 남겨서 다음날 좀 지켜보자 했는데, 다음날도 결국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21선 위로 출발을 해서 양봉을 뽑아버렸죠. 장중에 27% 넘게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 고작 한 4% 5% 매수해서 수익 보고 나왔는데 다음날 20% 이상짜리가 파동이 나왔으니까 좀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쉬운데 뭐 매도 안 하고 다음날까지 끌고 가서 드신 분은 뭐 잘하신 거고, 그래도 저는 여기서 아무튼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을 이렇게 좀 매도한 이후라도 큰 파동이 나왔다는 게 상당히 뭐 기분은 좋습니다. 아쉬우면서 기분은 좋죠. 근데 지금 결국에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야. 작전 세력이 붙기는 붙었겠지만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는 뭐 어쩔 수 없고, 결국에는 여기서도 일부 뭐 작전들이 한번 해먹은 이후로 다시 뭐 여기서 어디까지 더 올라가겠다, 여기서 다시 떨어지겠다,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엄청 강하게 들어온 수급들 마음이죠. 뭐 자기네 마음대로
해먹을 것이고, 뭐 6천, 7천까지도 갈 수 있고, 여기서 바로 다시 뭐 내리꽂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잘 처리하고 나오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는 리드, 세븐스타벅스 두 종목 차익 실현했네요. 뭐 잘 됐습니다. 자, 2017년도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주식시장 흐름 좋기 때문에 이제 또 다시 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는 시점이 왔죠. 계속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내릴 때는 이제 계속 주식을 사 담고 그 다음에 오를 때는 다시 팔아서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고, 네, 그런 전략을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아무튼 2017년도 들어서 주식시장 뭐 괜찮은데 뭐 더 잘 갔으면 좋겠죠. 더 잘 갔으면 좋겠고, 아무튼 뭐 올해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